지난 시간에 뒷부분 조금 남아있지만 그 엘리자베스 죽는 이야기인데요. 657페이지 그죠? 엘리자베스 이렇게 하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책, 중용 정책.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역사는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몇 년에 죽는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558년에 해서 1603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현대교 회사를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연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용 정책. 물론 신학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역사 신학을 전공하려면 이는 꼭 개념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의 시작이다.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함대의 몰락이죠. 스페인 펠리페 2세가 이제 영국을 삼키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의 함대를 거느리고 1588년에 쳐들어오는데 이게 다 전복돼 버려요. 이건 아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좀 보시려면은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영화, 그걸 보면 아마 골든 에이지라는 영화 한 편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이거는 그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영국은 왕권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세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제임스 1세 시기로 넘어갑니다. 제임스 1세가 누구냐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제임스 6세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가 됩니다. 제임스 6세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 역사를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근데 이 상당히 역사가 아이러니컬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흥미있는 일인데, 제임스 6세 그러니까 1세죠. 나중에 1세가 되니까 제임스 6세의 어머니 스코틀랜드의 그래 스튜어트의 메리, 엘리자베스에게는 사촌 관계인데 엘리자베스가 그를 목 잘라 죽이거든요. 참수형으로. 근데 그의 아들이 엘리자베스 1세에 이어서 왕이 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역사에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어머니를 죽인 왕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된다. 결국은 자기 어머니가 뭐예요? 이 제임스 1세 어머니 스튜어트 메리가 스페인과 펠리페 2세와 결탁을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를 죽이고 영국을 장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음모가 드러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제임스 1세의 어머니였던 스튜어트 메리를 참수형으로 죽였는데, 근데 결과는 뭔가? 결국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삼켜버리는 거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스코틀랜드가 이제 영국을 이제 다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국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 이제 스코틀랜드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만은 윌리엄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더 조명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이 희생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강세니까 당시의 귀족들은 이 사람이 너무 설치는 것을 싫어했죠. 이게 조금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에요. 뭐 영화에는 뭐 자기 여자하고 뭐 이렇게 브레이브 하트를 보면 여자하고 뭐 이랬다는 그는 다 거짓말이고 그는 영화에서 아주 감동적인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떤 것도 감동이 들어가면 그는 역사 영화는 다 픽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쿠스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 장면에 누가 스파르타쿠스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I am Spartacus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다 그러니까 감동적인 부분만 있다면 그는 다 거짓말이죠. 안지성도 최근에 나온 안지성을 보면은 뭐 화살 다 거짓말이고 이제 그러니까 감동이 있다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감동이 없고 재미없다면 그건 역사적 사실이. 이런 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월리스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이 사람을 배반한 그 가짜 투구를 쓰고 이제 전투에 나가서 이제 월리스를 이제 글라스고우에서 이 사람이 체포되거든요. 글라스고우에서 그 성에서 만나자 이랬는데 만나러 오자마자 포획해가지고 런던으로 바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갈게 찢어버리고 죽이죠. 마치 우리가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렇게 잡아서 오면 막 다리는 다리대로 몸은 몸통을 이렇게 한 것처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1305년인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스코틀랜드를 이제 다스린 사람이 브루스 이제 그 이 영화도 나오죠.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로버트 브루스. 이 로버트 브루스가 사실상 1세죠.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시작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월리스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죠. 근데 결국은 로봇의 손자가 제임스 1세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영국 왕이 되어가 제임스 1세고 여기 제임스 6세의 조상인 제임스 1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자가. 이 사람이 1305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20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삼킨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참 어떻게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독립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죽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하죠. 만약에 우리가 일제하에 들어갔더라면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조명 못하죠.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말 그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분 이래서 우리가 조명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일제의 속국에 있다면 이순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중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존경을 하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조명시키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되어졌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요 조금 들어가기 전에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에 죽으면서 그의 어머니 제임스 1세의 어머니였던 메리 스튜어트 메리를 죽였는데 결국은 그의 아들이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국은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 우리 책에서 뭐 65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엘리자베스 1세를 없애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가보면은 프랜시스 웰싱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네. 결혼하려고 했죠. 근데 아마 결혼할 뻔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여왕하고 이렇게 놀아난 거죠. 그래서 왕이 막 그냥 화가 난 거죠. 근데 실제로 뭐 바람을 피웠다라고 보다는 아내하고 이혼 관계 이제 별거 그때 무슨 이혼 정서가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자베스 1세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알아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매듭을 잘못한 거죠.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이후에도 엘리자베스 1세를 굉장히 도와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베빙턴 음모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임스 6세의 어머니였던 스튜어트 메리를 죽이는 사건이 됩니다. 659페이지 보면 여기 사진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종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죠. 이런 종이가 돌로 말려 가지고 언제 어디서 엘리자베스를 죽이자 하는 그 문서가 술통 그 코르크 마개 있잖아요. 그 마개 안에 여기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런던 그 시외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처럼 뭐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테니까 너는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연락들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편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탄로난 거야. 이게 워싱턴 여기에 그 워싱엄이 그걸 이제 감지하고 이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결국은 죽여버리고 만다.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 골든 에이지라는 영화를 보면 상당히 거기에는 극적인 장면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극적인 장면이 별로 없다는 것은 사실적인 게 많다는 거죠. 그다음 660페이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페인의 몰락입니다. 1588년입니다. 펠리페 2세가 이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배들을 여기 보면 661페이지 나오네요. 셋째 줄에 130척 엄청난 겁니다. 일본 애들이 타고 온 배는 배 100척이란 그거는 그냥 돛단 배입니다. 그 일본 애들은 배를 만들 줄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노 젓는 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차 혼자 젓는 거. 그 배 위에다가 그냥 이런 큰 상자 같은 거 하나 얹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쉽게 움직이지만 이게 위에서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면 이게 움직이기가 너무 요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걸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이수진 장군이 잘 포착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배가 그 밑에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포를 쏘아도 이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속성은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적 함대라는 것은 3층, 4층짜리입니다, 이게.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배. 이 안에는 이거 보시면 18,000명의 군인들이 들어갔다면 한 그 배 안에 약 1,000명 이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1,000명이 들어가는 배다? 상상이 아마 쉽게 안 될 텐데요. 우리나라 요즘에 그 부산하고 목포나 여기에서 그 제주도라든지 일본으로 가는 배에 그 정도의 크기라고 그 정도까지도 안 가겠죠.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예? 18,000명이니까 1,0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7,000명이 있으니까 제가 말은 7,000명이가 2,500명을 합치면 그렇게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보십시오. 25,000명이니까 25,000명이면 130 나누기 200명이 됩니까? 200명. 예. 계산을 잘못했는데 200명 가량. 보통 우리가 그
그 부산에서 출발하는 그 배에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런 배도 상당한 큰 배인데 거기에도 사람들 그렇게 많이 타지를 못하죠. 사람 무게가 보통 무게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200명, 300명이 들어간다면 이건 엄청난 뭐 이것만 들어갑니까? 사람 먹는 거 해가지고 다 집어넣으면은 엄청난 무게의 배라고 생각을. 그래서 제가 배를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영국 도브 해협을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바람이 너무 셉니다. 오늘 오시면서 바람 쐬었잖아요.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 있으면은 사람이 밀릴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 이 파도가 얼마나 세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도를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 펠리피스. 그래서 전몰하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영화에서는 화공선을 띄우더라고요. 영화. 근데 실제로는 화공선이 아니고 화공선은 비슷한데 영화만큼 뭐 화공선 때문에 다 불탄 게 아니고 이제 배를 이제 그거 하잖아요. 폭탄을 실어 가지고 적군에 바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이제 역풍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막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람을 오면서 바로 타고 와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공선과 같은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데 사람이 줄 필요가 없죠. 바람을 타면서 바로 막 쾌속전처럼 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타면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에 엘리자베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는 참 예쁜데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그래 되네요. 저도 제가 3살 때 사진을 제가 가끔씩 보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상상을 안 되는 것 같은데. 662페이지 갔습니다. 넷째 줄에 45년 동안 엘리자베스는 영국을 통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의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안에 안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가보면 그의 동상도 있고요. 헨리 8세도 있고요. 거기에 헨리 8세의 아내 그도 무덤도 거기 있고 가보면 제가 보니까 성당이 꼭 그 무덤 공동묘지 같아. 다 그 왕들과 왕비들의. 그래 이쪽 방에 가보면 엘리자베스의 방, 저쪽 방에 가보면은 뭐 마가렛의 방 이렇게 다 방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꼭 천국은 가고 싶어가지고 죽어서라도. 근데 뭐 어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그 천국 가고 싶은가 봐요. 자, 아무튼 이 사진 바로 밑에 보시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냈던 여성.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언급했던 메리 스튜어트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16세기 격동기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코틀랜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의 왕권을 주장했던.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면 그가 결혼을 프랑스 여성 프랑스와 아들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그의 그 동생하고 결혼하게 하네. 앙리 2세하고 결혼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권까지도 넘보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머니가 기저의 멜인데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에는 이 프랑스의 피가 흐르는 여성. 그래서 이 여성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불어를 아주 잘했어요. 본래 영국 사람이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불어를 잘해요.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도 보면 그 주인공 월리스가 불어를 멋있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 그냥 홀딱 반하고 막 이러는데 뭐 그것도 다 거짓말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프랑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아까 여기가 아까 그 배 뭐라고 했습니까? 배
베빙턴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왕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까지도 원했던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네 번째 결혼에 실패한 메리는 68년 영국으로 피신했다가 19년 동안 주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86년에 이제 음모 사건과 베빙턴 사건 때문에 결국은 44세로 죽고 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제가 설명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기 보시면 제임스 5세, 어머니는 기저의 메리, 무남 동녀인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어 42년에서 67년이니까 존 낙스가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59년에 존 낙스가 오니까. 그리고 이 여성은 48년에 프랑스로 이제 프랑스의 다우핑과 약혼시키고 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프랑스와 이세가 돼 버리니까. 근데 죽어버려요. 그 남편이. 그래서 그 다음에 줄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그 다음에 샤를 9세하고 또 결혼을 할 뻔했다가 결혼을 못하고 이제 그냥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족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왕족하고 결혼해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이 여성이 바람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은 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이제 제임스 6세인데 이게 바람이 나가지고 단이가 이 여자가 사귀고 있는 그 간통하고 있는 그 남자를 죽여버려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반감을 이제 샀게 되어져서 거기에다가 존 낙스가 이제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을 이제 여기에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압박을 가하게 되니까 이제 추방시키는 이제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664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처형당하는 장면인데요. 처형당하게 될 때에 실제는 이 영화에 보면은 뭐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 여성이 이제 그 메리 스튜어트이 뭐 빨간 옷을 입고 실제로 빨간 옷을 입었어요. 입고 막 하고 이렇게 멋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목을 갖다 대고 이제 목을 자를 때 이 죽이는 사람이 아마 그 자기한테 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 메리 스튜어트이요. 돈 안 주면은 좀 잔인하게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을 단칼에 베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이게 목을 베버리죠.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데다가 또 피가 많이 나서 죽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